요요 때문에 고생하시는 분들은 어느 정도 공통점이 있습니다. 먹는 건 또 다 저장하려고 합니다. 말하자면 요요가 더 쉽게 오는 상태가 되는 거네요. 결국 다이어트 병원은 각자에 맞는 그 상황에 맞게 또는 고민에 맞게 콕콕 집어서 솔루션을 제공해야 되는 게 병원의 역할이니까요. 안녕하세요. 플래넷 대표원장 도건기입니다. 진료원장 정안규입니다. 원장님 몇 년째 계속 다이어트를 실패하는데 이제 그만 좀 실패하고 싶어요. 도대체 왜 다이어트를 계속 실패하는 걸까요? 네, 안 그래도 많은 분들이 물어보셔서 어떤 경우에 다이어트를 실패하는지 알려드려 볼까 해요. 오늘 이야기 끝까지 들어보시면 다이어트 실패 예방하는 방법을 익히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이어트한 뒤에 요요가 오는 분들은 어떤 이유에서 요요가 오나요? 실제로 요요 때문에 고생하시는 분들은 어느 정도 공통점이 있습니다. 먼저로는 아예 절식을 해버리는 것, 안 먹어버리는 것. 맞아요. 살 빼보겠다고 그냥 아예 굶어버리시는 분들 꽤 많죠. 그렇기 때문에 적게 먹게 되면 거기서 다 끌어다 써버려요. 그게 이제 결국 근손실이라고 표현을 하시는데, 그렇게 해서 더 움직이기도 힘든 상태가 되고 절전 모드니까 지방도 더 꺼내 쓰기 쉬운 상태가 돼 있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먹는 건 또 다 저장하려고 합니다. 말하자면 요요가 더 쉽게 오는 상태가 되는 거네요. 그래서 가장 안 좋은 게 냅다 굶어버리다가 입이 터져서 다이어트를 포기하게 되는 경우, 이 경우가 가장 안 좋은 경우인 것 같습니다. 다이어트 할 때 탄수화물을 완전히 끊어야 효과가 있다? 진짜 그런가요? 그게 실제로 있는 방법이긴 합니다. 이제 일정 기간 동안 탄수화물 섭취를 아예 끊고 몸에 저장된 지방을 꺼내 쓰기 쉽도록 체질을 개선하는 이제 그런 방법도 다이어트법 중 하나로 나와 있죠. 근데 이것도 일정 기간일 뿐이지 탄수화물을 영영 끊는 건 또 아닙니다. 일단 저는 탄수화물을 끊진 못할 것 같고요. 이게 되게 쉽게 주는 행복이다 보니까 탄수화물이라는 게 나쁜 게 아니고 몸에서 필요로 하는 주요 에너지원이다 보니까 아예 끊고 산다는 게 이게 지속하기는 어려운 얘기 같긴 합니다. 이제 뭐 빵이라든가 면, 과자 같은 이제 곱게 갈아서 다시 만들어낸 정제 탄수화물을 먹지 말라는 얘기가 좀 와전된 게 아닐까 싶습니다. 아무래도 정제 탄수화물이 혈당을 순간적으로 올리기도 하고 또 다음에 배가 더 고파지게 만들기도 하죠. 반대로 이제 뭐 통밀빵이나 곡물 이런 건 또 이제 섭취하라고 권장하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탄수화물을 아예 끊으라는 거는 또 조금의 오해가 있지 않을까. 안 먹은 뒤에 음식들은 언제 살이 되는 거예요? 이제 일반적으로 섭취한 칼로리는 식사 시작 시간을 기준으로 4시간에서 한 8시간 정도 지나면은 이제 그 칼로리가 체내에서 지방으로 저장되기 시작하는 것으로 이제 되어 있습니다. 사실 예방하는 게 가장 중요한 건데, 과자 같은 간식을 먹을 거면은 차라리 편의점이나 주변에 쉽게 구할 수 있는 계란, 프로틴 바 이런 것들이 단백질 위주의 음식을 중간중간 이제 섭취를 해주면은 포만감도 오래 유지할 수 있고 과식을 좀 예방할 수가 있죠. 일상생활이 있고 사람이다 보니까 과식을 종종 하게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때를 위해서 대비해 놓는 가장 좋은 습관은 이제 식사 후에 냅다 조금 걷는 겁니다. 그래서 식사 후에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어디여도 좋으니까 한 15분에서 20분 정도 그냥 걸어 보시는 것, 그것만 해도 과하게 섭취한 열량이 지방으로 가는 걸 굉장히 많이 막아주거든요. 원장님도 날씬하신데 다이어트 약 사용해보셨나요? 제가 먹어봤을 때 느꼈던 건, 확실한 건 일단 정말 식욕이 많이 줄어든다는 거. 이게 먹는 약도 주사제도 뭐 기타 보조제도 사용해봤지만 결국 목적이 덜 먹게 도와주는 것들인데, 음식을 봤을 때 굳이 먹어야 되나? 안 먹어도 될 것 같은데? 이런 느낌이 가장 강하긴 했습니다. 그런 면에선 단기적으로 이제 먹는 약들이 조금 더 효과가 좋았지 않나. 요새 시술이나 수술이나 부작용 걱정은 안 할 수가 없는데 다이어트 주사 부작용을 최소화하려면 어떤 걸 알아야 하나요? 이제 시술 전에 상담을 받을 때 미리 이제 본인의 기저질환이나 알러지 같은 거, 그리고 현재 본인의 몸 상태 관련해서 좀 상세하게 저희에게 얘기를 해주시면 좋아요. 이제 본인의 상태를 가장 잘 알아요. 그거를 부끄러워하지 말고 다 말씀을 주셔야 돼요. 그래야 이제 시술이라고 치면 가장 효율적인 방법, 아니면 가장 만족도가 높은 방법, 이런 거를 상담해서 제시를 할 수 있는 거고, 반드시 이제 뭐 알러지라든지 기저질환이라든지 걱정되는 거라든지 다 말씀을 주셔야 저희가 조절할 수 있습니다. 다이어트 병원에서 어떤 사람들이 효과를 많이 보나요? 다이어트 성공하신 분들의 경우를 모아보면 몇 가지 특성이 있긴 한 것 같아요. 첫 번째로는 이제 명확한 목표가 있는 분들입니다. 예를 들어서 한 달 뒤 결혼이라든가 프로필 사진을 찍어야 된다거나 아니면 뭐 입시나 오디션, 그런 행사가 있는 분들. 확실하게 데드라인이 정해져 있으신 분들이 철저하게 하시는 것 같아요. 섭취 열량이나 운동량 같은 걸 좀 개선하는 것도 조금 더 확실하게 아무래도 얘기를 드릴 수가 있고요.
두 번째로는 특정 부위가 고민이신 분들이긴 합니다. 이게 예를 들어서 허벅지나 복부처럼 이렇게 살을 빼고 나서도 군살이라든가 셀룰라이트, 피부 처짐 이런 거는 운동만으로는 아무래도 관리하기 어려운 경우가 있거든요. 특정 부위를 운동한다고 해서 그 부분 살만 쏙 빼는 건 또 어려우니까요. 지방분해 주사라든가 여러 시술 기계들을 이용해서 좀 도움을 받을 수가 있겠죠. 마지막으로 식이 조절만 하면 되는 분입니다. 식습관이라는 게 정말 복잡한 요인들이 합쳐져서 만들어지는 거거든요. 예를 들어 어떤 분들은 폭식이 문제가 되는 걸 수도 있고 어떤 분들은 불규칙한 생활 패턴 이런 것들이 전부 모여서 만들어지는 게 식습관이잖아요. 이제 병원에 와서 말씀을 나누다 보면은 본인도 눈치채지 못하던 식습관이나 이런 게 이제 발견이 되는 경우도 있고요. 또는 이제 가장 현실적인 선에서 먼저 해볼 수 있는 것부터 차근차근 또 해볼 수도 있고요. 결국 다이어트 병원은 각자에 맞는 그 상황에 맞게 또는 고민에 맞게 콕콕 집어서 솔루션을 제공해야 되는 게 병원의 역할이니까요. 뭐 목표가 있든 패턴이 안 좋든 특정 부위가 고민이신 분들 이런 분들에게는 다이어트 병원을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혹시 궁금한 게 좀 해결되셨나요? 각자의 고민이나 상황에 맞게 이제 솔루션을 제공하는 게 저희 의원의 역할이니까요. 그리고 이외에도 궁금하신 거나 걱정되시는 거 있으시면 언제든지 말씀 주셔도 좋고 댓글 남겨주셔도 괜찮습니다.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